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파트 어플리케이션 넣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빙을 넘겨받는 타운홈이 제일 좋고요. 입주하시면 삶의 질도 그렇고. 근데 그게 여의치 않고 이제 다른 타운홈도 여의치 않아서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야 될 경우, 또는 이제 한 명 인원수가 적거나 그래서 아파트로 들어가야 될 경우, 아니면 좀 저렴한 옵션을 위해서 아파트로 들어갈 경우에 아파트 어플리케이션을 쓰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잡는 것은 두 달 전, 입국일로부터 두 달 전쯤부터 비어있는 방을 쉽게 설치할 수 있고요. 그때 설치된 방들을 바로 잡으면 이제 계약이 됩니다. 타운홈이나 하우스처럼 계약하는데 직접 뭐 봐야 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꼼꼼하게 살펴볼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아파트는 뭐 다 비슷비슷하고, 또 핸드맨이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무슨 이슈가 있으면 항상 바로바로 거의 하루나 이틀 내에 이슈가 리졸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층수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음은 줄어들겠지만 짐 옮기는데 이제 장 같은 거 보고 그러면 많이 힘들고 운동은 되겠죠. 층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2층의 소음은 시달리지만 이제 주차장 차로부터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물건 다루는 데 도움이 되고, 뭐 이렇게 좀 편안한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다만 노스캐롤라이나가 바퀴벌레는 좀 어디나 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1층에 살면 조금 해충들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 안에는 잘 안 들어오고요. 아파트마다 벌레가 보이면 신고를 하면 또 방역을 또 제때제때 해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았으면 이제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을 넣는데요. 보통 아파트먼트 홈페이지에 보면 플로어 플랜에 링크가 이어 들어가거나 체크 어벨리비리티 항목으로 들어가면 방수나 입주날 같은 검색 조건을 이제 비슷한 날짜로 입주 가능한 날짜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플로어 플랜에 보면 이렇게 체크 어벨리비리티, 각 플로어 플랜에 따라서 어떤 게 가능한지 입주, 그리고 날짜를 정하는 칸이 나오고요. 사인인 레지스터를 먼저 해야겠죠. 레지스터 하면서 본인 개인정보를 쭉 입력해야 됩니다. 특히 이메일 같은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 사무실과 주고받게 되고요. 이렇게 체크 어벨리비티 하면 이렇게 이런 화면에 나와요. 그래서 베드룸 검색하는 조건, 그리고 얼마 정도인데 보통 요거는 넣지 마시고요. 뭐 로스트 프라이스 먼저 보여달라고 하시면 되고, 무브인 데이트 언제로 이제 셋업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필터를 정해주면 이렇게 가능한 게 몇 개 나오죠. 원베드룸, 투베드룸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프라이스 레인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요즘 아파트나 이렇게 회사가 관리하는 부동산들은 다 렌트를 프로그램이 정해요. 그러니까 물론 프로그램 안에서도 셋업이 되겠지만 이게 매일매일 그 율 달라져요. 그러니까 계산법이 복잡해서 직원들도 뭐 얼마다 확실하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입력할 때마다 금액이 달라져요. 오늘 뭐 얼마였다, 그럼 내일 가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면 이걸 픽스해서, 내가 이제 가서 방문을 해서 그 투어를 하잖아요. 투어를 했을 때 이제 종이를 한 장 뽑아줘요. 이렇게 픽스해서 너한테 줄 수 있다. 이거는 뭐 하루나 이틀 또는 일주일 정도 이 쿼트가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이 가격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또 그 가격이 또 그 가격으로 해달라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음 주에 가거나 또 갔을 때 또 쿼트가 또 낮아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주변 상황,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공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르시고요. 그리고 월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어느 아파트는 6개월짜리 리스를 이제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아파트가 있고 안 받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래서 뭐 1년이 제일 쌀지 14개월이 제일 쌀지 9개월이 제일 쌀지 이거는 검색을 프로그램에 넣어봐서 이제 제일 싼 쿼트를 찾아줘요. 그러니까 직원은 이제 이 아파트는 어느 몇 달이 제일 싸다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일 싼 정보를 주고 너 몇 개월 살고 싶니 물어보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렇게 앞뒤를 따져 보시는 것도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 곱하기 12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많이 싸면 한 달을 더 사는 거나 또 한 달을 덜 사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featured에서 말레 웨이스트가 뭐냐면 하루에 월요일부터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5시까지 쓰레기통 그러니까 집 문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그 직원이 쓰레기를 문 앞에서 가져가는 거. 이게 발레스트렛이에요. 요즘에 요거를 채택하는 아파트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는 거주민들이 다 차에 싣고 트렁크 위나 뭐 차 꼭대기에 싣고 쓰레기장으로 가서 덤프 에어리어, 덤스터 에어리어에 가서 버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요 수수료를 받고 보통 한 20불, 25불 정도 해요. 매달. 그래서 받고 직원이 치워주는 쪽으로 많이 아파트가 바뀌고 있어요. 보통 아파트들은 이제 입주날이 지정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일주일 정도 앞뒤로 약간 협의를 통해서 입주일을 조금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뒤로는 좀 잘 해주는 편인데 앞으로는 좀 잘 안 해주는 게 이게 그 한 텀이 지나고 즉 이전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그 아파트 내에 보통 대부분 다 페인트를 다시 칠해요. 근데 그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기간이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날 때문에 그런 거라서 아마 이게 그날이 제일 빠른 날이에요 보통. 그래서 땡기기는 어렵지만 늦추는 거는 조금 봐준다. 예, 보통 경험상 그렇습니다. 딱 입국 날과 그 입주 날을 딱 맞추는 것보다는 입국 날보다 이전의 입주일을 선택하는 거를 추천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루 전에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한다는 거는 이제 무언가 물건들을 이제 갖다 놓을 수 있고 정착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인터넷도 미리 연결해 놓을 수 있어요. 정착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하루 전에 도착 전에 인터넷을 미리 설치해 두면 이제 조금 비용도 저렴하고 기사가 오면 보통 50불을 차지해요. 예. 근데 아파트마다 또 다르긴 한데 어떤 아파트는 무조건 기사가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셀프 서치, 셀프 인스톨을 허용하지 않는 아파트도 있고요. 셀프 인스톨이 허용된다면 본인이 직접 설치하는 게 한 50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입주 날을 하루 전후로 하는 게 여러모로 이제 입주 당일날 좀 편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입주 당일에 뭐 아파트 오피스 오픈 시간보다 늦게 들어온다. 그런 경우에 정착 서비스 프로바이더인데 열쇠를 받아달라고 하면 정착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공항 픽업을 하면서 동시에 문을 열어줄 수 있죠. 하루 전에 열쇠를 받아놓을 수 있으면 그럼 좀 입국하셔서 입국하자마자 밤늦게 도착하시더라도 많이 편안한 거예요. 예. 가족이 오실 경우에 특히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일주일 정도 호텔 생활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너무 그런 분들이 고생하시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입주일이 늦다고 해서 호텔에 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요.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움이 되는 일 앞으로 1년을 살 건데 1년 동안에 살면서 준비할 것들이 있잖아요. 입국하자마자 적어도 그런 것들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짐이 많아지니까 또 아파트에 호텔에서 아파트로 짐 다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것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을 아무것도 못 하니까 결국에는 일주일 후에 다시 시작이에요. 뭔가가. 그러니까 이게 피로해요. 더 피로하고 일주일 동안 호텔 생활이 그렇게 막 행복하지 않은 게 또 공항에서 내렸던 짐, 그 짐 그대로 다시 또 짐을 들고 또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유쾌한 기억이 아니었어요, 다. 그래서 호텔도 비용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당연히 아파트보다 비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입국일과 입주일을 맞추거나 또는 입주일을 하루 정도 땡기는 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특히 가족이 오실 경우엔 만족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월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죠. 이게 짧을수록 와우 비싸져요. 그죠? 특히 6개월이 제일 비싸죠. 2,000불이에요. 2,000불 거의. 그리고 이 아파트는 단기 리스도 하네요. 예.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싸지? 7개월 하고 5개월에 제일 싸죠. 이거는 거의 이거랑 비슷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 컴퓨터가 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거에서 예. 돈을 좀 비싸게 받으려는 그런 공식이 어디 들어가 있겠죠. 예. 3months는 이렇게 최고로 비싸죠.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6개월 주는데 많지 않아요. 근데 쉽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 아파트도 이게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여름이나 겨울 그때 이제 렌트가 끝나길 바래요. 들어올 사람들은 많은데 방이 없으면 그것도 한 달 차이로 예? 그러면 사무실 입장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입국하는 시기 즉 입주일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때라면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좀 있을 거예요. 방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아파트에서도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능한 월수를 제한함으로써 입주를 막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예,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거죠. 자, 베이스 렌트가 이렇게 결정되면 어플리케이션 피가 추가되는데요. 어플리케이션 피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 어른 18세 이상 성인이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위해서 예,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수료는 보통 50불 정도 50불에서 100불 정도 되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는 어플리케이션이 개인별이기 때문에 가족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족이 들어간다 그래도 어른이라면 18세 이상이라면 다 어플리케이션을 다 따로 써야 돼요. 각각 다 따로 쓰고 다 백그라운드 체크 각각 다 따로 하고 예. 그리고 요것들이 다 끝나야 어른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백그라운드 검사가 다 끝나야 이제 입주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해요. 예. 한 명만 통과 안 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입주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럴 리는 없겠죠. 대부분 크리미널 레코드를 보거나 이걸 또 업체에 맡겨요. 대부분 예. 제3업 그 서드 파티에다 맡겨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해주는 피가 보통 이 어플리케이션 피라서 이건 리펀드가 안 됩니다. 예. 웬만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돌리기 전에 뭐 철회를 했다 그러면 리펀드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리펀드 해주는 경우도 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디포짓은 보통 우리는 이제 미국에 처음 오시기 때문에 크레딧 스코어가 제로거나 뭐 크레딧 레코드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두 달치 월세 정도를 요구하긴 하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인터내셔널 어플리케이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디포짓이 좀 많이 줄어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한 달치 또는 그보다 더 작은 경우도 이제 대도시로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피. 자, 이건 사무실에서 지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직원이 이제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럼 자기들이 이제 일을 한 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싶겠죠. 예. 그러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순수 인건비라 이것도 일단 냈으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지만 이것도 또한 자기가 일을 한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 다음 트래쉬는 발레 트래쉬 아까 설명드렸고요. 워터 시어는 이제 이거는 아파트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다 내세요. 아파트의 후불제로. 그래서 아파트가 타운에서 이제 전체 아마 단지수 전체에 이제 내야 될 요금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이제 사용 내역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이제 아파트에서 후불제로 어카운트로 청구를 하는 게 보통이에요. 예. 그 다음에 타운홈부터는 보통 이제 타운에 직접 가서 어카운트를 열거나 온라인으로 납부를 하죠. 결국엔 워러하고 쓰이면은 보통 타운에서 관리를 해요. 공공요금이에요. 예. 그 다음 전기요금은 듀크에너지 보통 듀크에너지 어카운트를 많이 개설하는데 제가 다음번 영상 때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거는 세퍼레이트예요. 아파트 월세랑 세퍼레이트로 그 직접 전기회사랑 연결돼서 하게 되고 그래서 따로 어카운트를 열어야 되고 어카운트 여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열려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전화로 열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여권
번호, 생년월일, 영문, 이름, 입주일, 입주 주소 정확히 해야 하고요. 이 입주일이 조금 이제 입주일보다 먼저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 날 입주다. 그러면 4월 29일에 시작해라. 4월 30일에 시작해라.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늦게 신청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입주일이 뭐 5월 1일인데 뭐 시작일을 5월 1일에 했다. 아니면 5월 2일에 했다. 그랬을 때 이전 세입자가 그 전기 어카운트를 일찍 끊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빈집이었다. 그럼 전기나 뭐 다른 물이나 이런 게 끊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갈 때 기사가 입주날 늦게 오면, 그래서 5월 1일 입주인데 5월 1일 5시에 와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저녁 늦게 왔을 경우에. 그렇죠? 전기를 못 쓰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한가? 그런 문제가 없으려면 이제 그 전날로 시작해놔도 뭐 몇 푼 안 해요. 예.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예. 전기는 또 사람이 꼭 집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서 기사가 밖에 와서 설치해주고 가거든요. 이건 물론 하우스나 타운홈 얘긴데요. 아파트는 기사가 와서 전기를 끊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전기 어카운트가 해지되면 아마 아파트 전체 어카운트로 차지가 되고, 그래서 전기가 거의 끝나진 않나요. 아파트는 지금까지 뭐 전기 끊겨서 곧 들어가서 고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뭐 하루라 절약하시겠다 싶으시면 이제 당일에 시작하는 걸로 하시지만, 뭐 혹시라도 전일부터 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으니까, 괜히 전기 안 들어와서 고생하는 거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입주일 하루 전후로 시작하셔도 리커멘데이션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TV는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다 웬만하면 이제 일괄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회사랑. 근데 보통 저렴한 게 다 스펙트럼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는 AT&T가 그 다음에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약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 말고도 AT&T 말고도 또 인터넷 프로바이더가 구글 파이버가 있어요. 구글 파이버는 이제 최근에 컨스트럭션 된 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회선 공사가 이제 된 곳에만 공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구글 파이버는 구글 파이버 홈페이지에서 이 주소가 구글 파이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나와요. 구글 파이버는 이제 거의 70불이에요. 70불인데, 근데 한국에서처럼 광 케이블의 효과, 빠른 패스트 인터넷을 볼 수 있죠. 그다음 그렇다고 해서 뭐 300메가짜리, 보통 이제 200메가나 300메가짜리가 이제 스펙트럼의 주력 상품인데요. 그게 보통 한 50불 정도 해요. 50불. 그러니까 20불 정도 저렴하고, 특별한 지역, 프로모션이 있는 특별한 지역에서는 뭐 한 25불에서 30불 하는데도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게 신규 고객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거고요. 50불짜리, 뭐 예를 들어 300메가에 50불이다. 거기도 처음에 가입할 때는 다 할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불 정도.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그 20불 정도 올라요.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다시 안 빼주려고 그래요. 여기는 오래 가면 갈수록 계약을 계속 한 번 더 하면 가격을 올리는 구조예요, 항상.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때는 만약 2년을 내가 거주한다 그럴 때는 인터넷 명의자를 바꾸시면 돼요. 해약을 하고 다시 가입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불씩 절약하시는 게 낫죠. TV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여기 TV가 결코 저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TV는 보통 이제 뭐 LG에서 온다 그러면 셋톱 인터넷 다 같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터넷이 한 50불 하고 싼 게, 그리고 TV는 거의 한, 여기 그러니까 홍보로는 뭐 25불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어요. 근데 이치예요. 이치 프라이스. 작게 그 아주 보이지 않게 써놨어요. 이거는 각각 서비스 각각 가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TV를 보게 되면 제 경험에서 무조건 100불이 넘어가요, 한 달에. 인터넷 TV 같이 하면.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TV는 그냥 스트리밍 TV나 안테나 연결해서 보셔요. TV 채널이 한 몇백 개가 돼요. 몇백 개가 한 100개 가까이 이렇게 신청하면 나오는데, 셋탑박스도 주고요. 근데
거의 잘 보시는 분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거 보시고 안테나 연결해서 공중파 보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포츠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 경기를 보고 싶다. 미국에서는 NBCSN이라는 스포츠 채널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전체 뭉쳐서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지역 케이블 TV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가입을 해야지만 볼 수 있게 담합이 돼 있어요. 그 한 방송만 스트림에서 볼래.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다음 패스트 컨트롤 말씀드렸고 와시 앤 드라이어는 보통 이제 안에 인클루디드 돼 있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아요. 근데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와시 앤 드라이어 훅업, 즉 이제 낄 수 있는 것만 제공한다라고 돼 있으면 거기에는 와시 앤 드라이어를 본인이 알아서 가져가야 되는 건데 보통 그런 아파트에는 계약되어 있는 렌털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비싸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보시고 뭐 월 얼마다 월 한 50불에서 60불 할 거야 아마. 왜냐하면 이게 한 달로 따지면 500불, 1년으로 따지면 한 600불 되잖아요. 600불 정도 되면 새 거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7, 800불 정도면 와시앤드라이어 한 세트로 제일 저렴한 거 800불 정도 맞출 수 있어요. 보통 하나당 300불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맞춰서 렌탈비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뭐 세탁기 건조기를 사서 들어오시거나 뭐 누구 중고를 산다는 건 비추인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지고 들어오기도 힘들거니와 또 렌탈이 끝나서 비워줘야 될 때 이것도 갖다 팔기도 힘들어요. 잘 안 팔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렌탈을 이용하시는 게 평화를 위해서 좋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플리컨트는 이제 어른들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마이너를 꼭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아파트에다가 굳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리고 안 알리고의 차이는 알렸을 때는 계약서에 이름이 나오고 안 알렸을 때는 계약서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보통 교육청에 주소 증빙할 때 필요하다 하시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냥 그 보호자의 주소 이름하고만 보면 돼요. 왜냐면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아이들 이름이 꼭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들어가 있는 게 좋다 하시면 하셔도 되고 특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이제 정보를 넣는데요. 미들네임 보통 안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원홀이 이렇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원하고 호가 이렇게 떨어져서 여권에 게재된 경우에 그걸 미들네임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행정 그 법규상으로는 이걸 미들네임으로 우리가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퍼스트네임으로 원호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미들네임을 안 쓰는 걸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SSN이 문제인데요. 보통 이 SSN은 이제 3자리, 2자리, 4자리예요. 그러니까 9자리죠. 3자리, 2자리, 4자리를 000000000 이렇게 0000000 이렇게 놓거나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게 별표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릿수만 채우는 게 안 되면 아파트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통 인터내셔널 어플리컨트라고 항목이 있어요. 여기 인터내셔널 어플리컨트 이게 예스 하면 소셜이 이게 없어질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아이디 패스포트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5자리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미국은 이전 세입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전 세입자가 다른데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아파트끼리. 그래서 이전 아파트 매니지먼트에서 다음 아파트로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백그라운드 체크할 때 막 그렇게 우리 아파트에서 깽판 치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플리케이션이 리젝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나름 어디서 사나 잘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사 간다고 만약에 내가 아파트에 대해 얘기 안 하고 어디다 막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나한테 연락이 와요. 너 이사 가냐? 근데 이 연락이 빠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예. 잘 살아야 돼요. 어디 가든지 미국은 뒤에서 확인합니다. 다. 그래서 이전 주소를 다 넣으라는 건데 지금 우리는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소를 넣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한국은 확인 안 해요. 예. 한국어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요. 여기는 아무렇게나 채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적절하게 넣으시면 되는데 예. 웬만하면 쉽게 통과하려면 월소득은 월세 3배수 이상을 그 어플리케이션 어프루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보통이라서 뭐 어차피 얘네들이 뭐 프루프먼트 인컴을 제공하라고 얘기 안 해요. 웬만하면. 예. 이게 아파트니까. 근데 하우스랑 좀 의심이 많은 집주인은 예, 아마 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파트들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인컴 특별히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학생이라 그래도 입주해요. 아파트는 수입 없다 그래도 입주할 수 있어요. 예. 다만 이제 보증금이 여기서 약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소득이 너무 없다 그러면 보증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한 3배수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하고 아마 거의 이제 여기가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하면 먼저 제출한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넣지 못하게 시스템에서 없어져요. 검색이 안 돼요.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넣었으면. 아파트는 그래요. 근데 하우스는 어플리케이션을 넣어도 복수의 어플리컨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집주인이. 그리고 그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큰 차이점인데요. 아파트는 먼저 낸 사람이 우선권이 있지만 집이나 하우스나 이제 타운홈은 먼저 낸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이제 집주인이 이제 딱 봤을 때 월세 안 밀리고 잘 내겠다 하는 사람이 먼저 우선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 들어갈 때는 우리 같이 크레디트 스코어 없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막 설득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예. 이제 핫하면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으면 거의 이제 밀리죠. 현지인한테 밀리는데 어플리케이션이 없으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예, 약간 하우스나 그런 부분은 약간 차이가 난다는 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어플리케이션에 관해서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는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취재해서 예, 다시 또 영상 만들어서 네,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